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쪽도 불을 켜시고 그냥 환하게 하죠. 뭐 저도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하게요. 네. 뭐 여기 나오는 화면은 그냥 참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냥 흐려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제가 4시 약속을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길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곳곳을 집회를 해가지고 일로 돌고 절로 돌고 그래서 이렇게 늦게 왔는데 어쨌든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여러 생각을 하고 왔어요. 왜 오늘 늦어서 잘못하면 못 올 수도 있었어요. 그 남산 터널에서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못 오는가 보다. 그래서 그런 저기도 있었고 또 특별히 우리 강성 교사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30년 만에 이렇게 만나서 또 이렇게 좋은 모임을 가지신다 그래서 꼭 오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못 와주는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늦은 만큼 일찍 끝내드리니까. 저는 좋은 강사가 가져야 될 그 덕목을 잘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 끝나는 시간은 그냥 일찍 그냥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시 한 40분 얘기를 했는데 그냥 5시 30분에 끝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60분을 안 넘기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은 그대로 다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제 소개를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 저는 그냥 과학자예요. 오늘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지금 교육 얘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육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이제 그렇게 좀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과학자고요. 저는 그냥 그걸로 제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96년도 지금부터 한 27, 8년 전에 제가 이제 중국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에 부총장으로 가면서 제 인생이 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냥 가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걸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과학자니까 과학을 하고 교육자는 사람을 바꾸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을 가니까 학생들을 만나고 교육에 내가 접하면서 내가 생각한 거하고 안 맞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꾼다. 그게 전제 아니에요, 보통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거의 안 바뀐다는 걸 제가 이렇게 발견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학교가 뭘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학이 연변과학의대가 이제 제가 한 3년 거기 있었는데요. 그 동안에 이제 100대 중점 대학 들어가고 뛰어난 애들도 많이 길러주고 그러니까 학교가 나빴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저는 과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분석을 해봐요. 잘 된 애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입학할 때부터 잘하던 애들이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못한 애들도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애들 분석을 해보니까 입학할 때부터 못하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입학할 때 잘하는 애들은 끝까지 잘하는 거고 그냥 못하는 애들은 그냥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끔가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잘하던 애들이 못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잘해질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신문에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근데 신문에 난다는 얘기를 아시잖아요. 신문에 난다는 얘기는 그런 일 별로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예외로 두고 결국은 될 애들이 되고 안 될 애들이 안 된다. 이건 변화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잘 안 맞는 거구나.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안 된 애들을 잘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찾느라고 꽤 시간이 걸렸어요. 한 25년 정도 걸려서 제가 그동안에 여러 나라에 가서 이제 대학 총장도 하고 학교 교장도 하고 하면서 그냥 그걸 찾아보려고 노력하다가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과학자가 와서 교육 얘기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좀 생겨버렸는데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 가시자고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제가 이야기 스토리를 짧게 한 4개 스토리를 갖고 왔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첫 번째 얘기는 5차원 교육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중국에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도와주고 싶다. 근데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뭐 내가 만사한테 물어봐도 잘 서로들 모르더라고요. 그럴 때는 해결하는 방법은 연구하는 거예요. 그 연구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요인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왜 그런가 이유를 찾아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 못하는 애들, 뭐 잘 안 되는 애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유가 명확해요. 뭐냐,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수용성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능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면 그걸 받아들이면 변화가 돼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안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어요. 수용성이 없는 거죠. 그걸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좋은 씨앗을 밭에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 보통 전제예요. 근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밭이 좋으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밭이 나쁘면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가르치더라도 받아들이는 일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농부도 밭에 씨를 뿌릴 때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그냥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교육의 현장에서 제일 좀 이렇게 놀란 게 뭐냐면, 근데 교육의 현장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밭을 안 갈고 씨를 뿌려요. 근데 그 교육 현장이 꼭 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뭐 우리 크리스천들 많으니까 뭐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열심히 씨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괜찮은 사람을. 그때 꼭 어떻게 하냐면 그 되는 아이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런 교육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 얘기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안 되는 애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용성이 없는 사람들을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도 명확해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열심히 눌렀는데, 네. 제가 지금 요거 그냥 한 짧게 설명할게요. 짧게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도 점수를 매겨봐요. 여기 얘기한 요소들을 여러분들도 점수 매겨보면 여러분들도 혹시 인생 살면서 뭐가 안 됐으면 그것 때문에 안 된 거니까 그 점수를 매겨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첫째, 마음이 깨진 애들이 많이 있어요. 걔네들은 안 돼요. 마음이 깨졌다는 거는 뭐냐면 뭘 하면 자꾸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되는가? 뭐 그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뇌공학이 발전되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요. 뇌에 비연 연계라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는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올 때 진위를 구별해요. 처음에 맞나 틀린가? 맞으면 받아들여요. 근데 그걸 맞아서 받아들였는데 그 정보가 기분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럼 버려버려요. 그래서 심적으로 뭐 안 돼, 된다 이런 애들은요 그냥 이미 변형계가 모르면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들도 비슷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있잖아요. 그게 좀 안 좋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인생 살아도 그것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애들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몸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고등학교 교실에 가면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자거든요. 심각한 사회 문제기도 해요. 자면 수용이 안 돼요. 근데 그 자는 애들이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걔네들은 많이 자가지고 피곤할 수가 없어요. 매일 자니까. 근데 왜 자냐면요.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뇌작용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희망이라는 걸 가져요. 공부를 못해도요. 나 잘할 수 있어. 엄마나 애나 다 그러고 살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딱 가서 시험을 봤어. 그런데 점수가 나쁘게 나오잖아요. 그럼 뇌가 알아차려요. 이거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알아차려요. 그럼 뇌가 바로 잠을 자게 해요. 그게 뇌가 사는 방법이에요. 왜냐 못 알아듣는 말을 계속 듣잖아. 그럼 뇌가 돈 되니까요. 그래서 고문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이해 못하는 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뇌가 이상해져서 뭐든지 다 술술 불어요. 아이들 마찬가지잖아. 고1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 있어요. 수학을 못해. 그럼 고1 수학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사는 방법은 자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게 남아 있다니까요. 뭐 제 강의에서 자는 사람을 제가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강의를 들으면 좀 덜 자다가 두 가지를 하잖아요. 딴 생각하든지 자든지 하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보면 다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눈 보면 알잖아요.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그런 거예요. 이미 몸이 그렇게 상태된 사람은 그 몸의 점수까지만 자기의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적인 프레임이에요. 인간은 모든 걸 있는 대로 못 봐요. 변형시켜서 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여성들이 길의 군인을 잘 못 봐요. 우리나라 많거든요. 왜냐면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 아이가 군대를 가잖아요.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냥 천지가 군인이야. 근데 그 아이가 제대하는 날 그 눈에서는 군인들이 없어져요. 웃기는 눈이거든요. 그 눈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있는 그 수업을 잘 뭐 이렇게 공부 못해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것도 일부 있죠. 근데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들리는 게 다 달라. 어떤 애들은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중에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게 귀에 들린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은 무조건 공부 잘하는 거야. 근데 어떤 애들은 그런 거 나오면 머리 아파. 선생님이 농담하고 재밌는 얘기하면 깔깔거리고 뭐 좋아하고 그래요. 걔네들은 머리 좋아도 공부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들리는 게 다 틀리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진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좋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예화만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 그래가지고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전부 예화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머리는 결정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머리냐는 이미 결정돼 있고 그만큼 살다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네 번째는 자기 관리예요. 인간은 계획을 하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헬스 클럽 있잖아요. 이렇게 운동하는데 1월 달, 뭐 요즘은 이제 코로나 있지만 옛날로 보자면 1월 달이면 뭐 발 디딜 데 없어요. 3월 다 알아요. 3월 달에 별 볼일 없을 거라는 거 다 알아요. 일단은 계획하지만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은 계획한 걸 몇 %나 하는 사람이에요. 한 60% 하는 사람이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냥 60점짜리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거 이상을 여러분들 절대로 못 넘어가요. 비전과 꿈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의미를 가지려면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라는 건 뭐냐면 인간은 내가 좋아하고 믿는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허접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여서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생겨요. 근데 미운 인간이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 미운 인간들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래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좋은 신앙생활 해라.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살이에서 미운 인간은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아이들로 예를 들게, 뭐 여러분들 예를 들면 또 마음 아플 테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예로 들어보자면 애들한테 미운 인간 딱 두 종류인데 하나는 엄마 아빠 같은 부모고 하나는 선생이에요. 그 두 인간이 제일 미운 인간으로 이제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인간들이 꼭 미울 때 좋은 얘기를 하는 거야. 미워 죽겠는데 공부하라는 거야. 미워 죽겠는데 뭐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간의 그 인간이 살면서 부닥치는 인간관계에서 미움이 생기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 아무리 살아도 어려운 거고 그걸 극복한 사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5가지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공부도 못하고 인생도 실패시키고 다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5가지가 안 바뀌면 학창 시절 때는 이것 때문에 공부를 못해요. 근데 직장 생활에는 이것 때문에 직장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직장 생활도 그것까지만 직장 생활해요. 인간관계에 문제인 사람은 직장 생활도 거기까지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더 확대되면요, 가정 생활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5가지 문제가 인간 일생의 전체를 다 관통하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안 건드리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럼 돼요. 되는 애들은 된다니까요. 이미 이런 것들이 준비된 애들은 되는 거고요.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를 바꿔주는 것이 걔네들을 살린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걸 바꾸는 방법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저게 바꿔질 거라고 생각돼요? 마음 약한 사람 마음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이미 머리로요 왜곡된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내 나름대로 구성했어요. 그걸 제가 첫 번째 이야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걸 5개를 바꾸는 거니까 5차원 전면 교육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5가지를 바꾸는 방법을 제가 찾아냈어요, 나름대로.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했다고 해서 진짜 바뀌냐 안 바뀌냐는 다른 얘기라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실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실험을 하려면 그냥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실험하는 분들은 편하지만 우리 같이 과학한 사람은 불편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교육 체계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교육 체계가 나오면 실험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연구 학교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들 모으냐면 잘하는 애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요. 그럼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럼 전국에 알리는 거예요. 이 좋은 거를 하고 우리가 살자. 근데 1, 2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게 이제 우리 교육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나왔을 때 잘하는 애들하고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결과가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육이 됐으니까 됐다 하고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 다 그걸 쫓아와요. 야, 저 동네 됐대.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로는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했냐면 뭘 하더라도 안 되는 애들 모아서 교육을 해서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세상 일이 뭐 다 돼요. 할 수 없는 건데 그게 되면 이것 때문에 됐다는 증거는 돼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험이 오래 걸렸어. 24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24년, 왜냐하면 이런 실험은 1, 2년 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됐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적어도 교육은 제너레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한 세대를 해봐서 그 세대가 되면 다음 세대도 되는 거예요. 제가 24년의 얘기를 10분에 해주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내가 지각했으니까 5분에 해줄게요. 오케이. 제가 연길시중이라는 게 중국에 있는 학교예요. 10개 반 중에 꼴등밖에 못하는 아이들, 희망이 없는 애들이에요. 거기에 희망이 없으니까 뭐라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중국에서 조금 이름이 나니까 저를 붙들러 왔어요. 이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하루에 공부 시간을 1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이 5가지를 교육받는 거예요. 이 5가지는 뭐냐면 인간의 본질적인 인격의 요소예요. 여러분들 인간을 지심체, 지덕체 그런 얘기 들어봤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력, 심력, 체력, 그것으로 나타나는 외연적인 자기 관리와 인간관계 5가지. 그러니까 인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를 바꾼다는 것은 인간을 바꾸는 거고 인간 교육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교육을 하려면 공부 시간을 줄여야 되죠.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꼴등하는 아이들이 성공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아는 건 뭐냐? 애들을 잘 꼬셔가지고 공부를 더하게 해서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는 뭐라 하냐면 동기를 유발시킨다 그러는데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어쨌든 그런 건데 저는 거꾸로 했잖아요. 1시간 공부를 덜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되는 거다. 그걸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여러분들도 벌써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길이 이것밖에 없어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3년간 1시간씩 손해본 애들이에요. 그런데 끝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졸업식 때 뭔가 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쟤네들이 10개 반 중에 1등으로 바뀌었어요. 뭐 중국 신문에도 나오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성적의 얘기로 받아들여. 여러분들 하잖아요. 아무것도 하다가 성적 올라왔다니까 그러잖아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루에 1시간씩 공부를 안 하고 인간 교육을 했더니 나타났다는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인간 교육. 사람의 교육을 얘기하는 거 지금 성경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닌데 그럴 줄 알았지만 어쨌든 역시 하는구나 이거죠. 제가 97년도에 이 중국에서 이런 결과들을 보고 몽골의 밝은 미래 종합학교라고 여기 이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이건 길거리에 버린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교육하는 애들인데 교육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5차원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는 이해가 다 되니까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1년 반 지나서 시험을 봤는데 일반 학교보다 점수가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미 교육이 안 된 애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했다고 감사장을 들고 올 줄 알았더니 감사를 나왔어요. 왜냐하면 사기쳤다는 거야, 사기. 그래가지고 감사를 세게 했어요. 사실 이거 세게를. 이거 없애야 되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런데 감사의 결과는 이런 내용이에요. 교육은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한데 그거보다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 배우는 아이들의 상태를 이해해서 그것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국가적으로 알아들은 첫 번째 나라예요. 몽골이. 그래서 몽골 교육청에서 이 교육을 실시하면서 4년 후에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그 당시 대통령인 바가반디 대통령이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얘기 중에 나온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런 좋은 교육을 기반으로 한 대학을 세우자는 거예요. 또 전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자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몽골 국제대학이라는 대학을 설립했고요. 벌써 20년 됐어요. 제가 대통령하고 약속이 있어서 초기 4년은 제가 이제 있다가 나왔고요. 지금은 그 다음 총장들이 열심히 다 잘 하고 있어요. 좋은 학교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어려운 나라로 가기 시작했어요. 우즈베키스탄, 특별히 이제 여기 있는 어디 갔어요? 티벳. 그다음에 이제 라오스 같은 데서는 이제 제 책이 6권인가 이제 번역이 돼서 이제 사용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2010년도에 와서는 이제 탄자니아 그다음에 라오스 같은 이제 아프리카의 우리 교육이 이제 이렇게 좀 확대되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국에도 이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어느 쪽을 지금 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누를 때 저쪽을 보면서 하는 거구나. 근데 잘 안 되네요. 다음 거에 좀 우리 한국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99년도에 잠시 이제 한국에 이제 와 있는 기회에 세인 고등학교를 이렇게 설립하게 되고 여기에 완전히 교육을 포기한 애들을 모았어요. 대학을 갈 애들이 5%도 안 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는 더 강하게 인간 교육을 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3시간 정도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부를 온전히 포기한 애들이에요. 근데 다른 나이에 비해서 3시간은 공부를 안 시켰어. 근데 3년 후에 졸업을 했는데 5%도 대학을 못 간 애들의 92%가 다 대학을 갔어요. 또 성적 올랐다니까 진짜 이거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고 공부 못한 애들을 3시간을 공부를 안 시키고 인간 교육을 시켰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얘기하는 게 거기에 놀란 거죠? 오케이. 믿기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중앙일보에게 일면 기사인가 사회면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일면 1년에 문자는 아까 5% 제가 얘기한 그 실험 집단군이에요. 그 다음에 참교육 만세. 참교육은 제가 얘기한 5차원 교육을 만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몰아서 들으니까 대단해 보이는 거죠. 이게 부분부분을 일어나면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얘기하면요, 저분은 허공에 떠서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어느 시점에서 이거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한 얘기를 지금 몰아서 하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럴듯한 게 또 하나 있었구나. 동두천이라는 이제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어려운 지역인데 제가 20년 전에 교장을 한 1년 하면서 이걸 하자 그랬어요. 다 싫다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공부를 안 하고 이걸 한다. 그런데 20년을 하고 나온 올해 기사이지. 얼마 전에 1월 2일 날 1월 5일 날 기사인데 동두천 고등학교가 2023년도에 서울대, 연대, 카이스트, 경희대, 포항공대, 유니스 등 명문대 합격을 배출하여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서울 유수대학과 수도권 지방대 총 115명이 최종 합격하는 성과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 별거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에 이렇게 잘하는 애들 학교에서 이런 데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학교는 얘가 다른 거예요. 이건 동두천 지역에 제일 잘하는 애 모인 데도 아니고 그냥 그 동네 애들 이렇게 온 데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저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 왜 그렇게 됐냐? 하루에 1시간 공부를 포기했기 때문에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인생 이렇게 사시지 말고 하루에 1시간 포기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살다 인생 간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해되나 안 되는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다른 데서 터졌어요. 2015년에 제가 카이스트는 아시잖아요. 카이스트에 제가 특강을 한번 갔다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걸 알게 됐어요. 513억을 들여서 국가 미래 전략,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을 짜는데 카이스트는 뭐 세계적인 기관이고 뭐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는 집단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하나 퀘스천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좋은 좋은 국가의 전략이 나오는 건 중요하다. 하지만 누가 그걸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더라도 A라는 사람이 하면 성공하고 B라는 사람이 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성공할 사람들인가? 전략은 잘 짤 거예요, 카이스트에서. 근데 그 퀘스천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뛰어나요. 이건 뭐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게 아니고 뛰어나요. 근데 하나의 문제를 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를 잘못 짚고 온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실력에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영어 성적은 높은데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배출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영어로 시작하면 여기서 알아들을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100%가 알아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중고등학교에서 6년 이상의 영어를 공부했으면 100%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몇 프로를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현주세요. 그냥 뭔가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역사 성적이 높은데 역사 의식도 없는 거예요. 윤리 도덕 성적이 높은데 사기를 치는 거예요. 체육 성적이 높은데 건강하지도 않고 수학 성적이 높은데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교회도 오래 다니고 성경도 많이 봐서 신학자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은 없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그래서 어쨌든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카이스트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거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미래 전략만 짜는 게 아니라 국가 미래 교육 전략을 짜겠다. 그거는 교육대학에서 하는 거지 카이스트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국가미래연구위원회라는 걸 창립하고 100여 명의 학자를 모아서 2년간 연구를 했어요. 야, 우리나라 이렇게 가면 죽는다. 사는 방법 찾자 해서 찾았는데 그게 2017년도에 나온 국가미래교육전략 보고서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 듣고 이게 맞는 거다 생각하면 저 책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의 그 주머니 사정도 있고 그래서 저걸 사서 보진 저기 돈 된 사람은 사서 보고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카이스트에 하면 이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원래 이거 출판사에 나온 거 다운 받으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그냥 제가 처음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무조건 다운 받아도 된다. 이거 국가 자산이니까 다운 받자 해서 다운 받아도 돼요. 근데 결과가 뭐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5차원 수용성 교육을 하는 것이 미래에 우리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나도 이상해 지금 보면 어떻게 그거를 국가 전략을 짰을까? 어쨌든 저렇게 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했었던 것들을 저렇게도 드러날 수 있는 거구나. 자, 첫 번째 얘기 끝났어요. 첫 번째 얘기 제가 뭐 한다 그랬죠?
봐, 이게 집중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걸 내가 알지만 그냥 해본 건데 내가 첫 번째 얘기를 썼잖아요. 첫 번째 무슨 얘기한다 그랬어요? 봐, 5차원 전면교육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5차원 전면교육이 이렇게 돼서 지금 끝이 나는 거예요. 내가 5차원 전면교육 얘기한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다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국가미래 전략에 5차원 전면교육이 실려 있는 교육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아, 요번에 두 번째 이렇게 나오면 외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아이고. 제대로 해요. 두 번째 이야기. 눌리지가 않네. 여러분들 야단 쳤더니 안 눌려. 다음 해줘요.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에 5차원 전면교육 얘기해 준다 그랬고 두 번째는 무슨 얘기예요? 5차원 성경 얘기. 다음에 이따 물어볼 때 다 대답을 해요. 5차원 성경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동안에 뭐 했다 그랬어요. 이게 5차원 교육이에요.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를 키워서 인간의 수용성이 키워지고 그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인간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면서 신학대학의 총장이신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원 총장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혹시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알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난 모르지. 그런데 그게 기독교 교육의 본질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성경을 하나 알려줬어요. 마가복음 12장 33절인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맞나요? 네, 잘 몰라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을 돌린다는 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랑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하시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잘 되세요? 안 되세요? 잘 되세요? 나 좀 배우려고.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제 어려운 것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 사랑의 아주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진 걸 다 털어서 남을 돕는 것. 그게 사랑의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엔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야? 이거 다 했는데 내 몸을 불살르고 내 걸 다 팔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사랑의 정의는 다르네요. 지금 한 것이 사랑의 결과물일 수 있지만 사랑은 아니네. 그렇죠? 그럼 사랑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다 팔고 뭐 하라는 사랑보다 더 본질적인 얘기가 이 얘기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저 얘기를 그대로 우리 성경 구절을 보자면 마음이 망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사랑도 왜곡된 사랑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지혜도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힘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잘못된 사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그 사랑이 지금 내가 지금 그거 설명할 시간 아니니까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요. 그 사랑을 진짜 알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제대로 돼 있어야 돼. 사람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다니까요. 사람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것처럼 한다고요.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 그리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그 본질적인 나의 이해,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통한 바른 이웃의 사랑이 됐을 때 사랑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5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지혜가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지혜를 다하고 사는 삶인가? 여러분들 지금 마음을 다하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힘을 다하는 삶이 살고 있는 것인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인간과 바른 관계를 갖고 그들을 정말 바른 관계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고 나서 사랑 얘기를 해야 되죠. 이게 망가졌는데 뭘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엉뚱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한다면 이걸 기반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100% 동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내가 한 20여 년 한 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성경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5차원 성경여행을 걸 만든 거예요. 이 5차원 성경의 3원칙, 이 세 가지 원칙은 뭐냐면요. 제가 이런 자각이 있기 전까지 세 가지 큰 실수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기 다 크리스찬인 거죠. 딴소리 안 하죠, 여기 분들은요. 네. 그럼 내가 얘기할게. 저는 한 14년간 선교사로 있었어요. 어디다도 얘기하지 마요. 어디 가서 그냥 여기서 알고 그냥 건둬요, 그냥. 그런데 그래서 많은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많은 사람을 교육시켰어요. 그러면서 나는 세 가지 사고를 쳤어요. 1. 저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했어요. 누구보다 나는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와, 원도현 박사 성경 공부 최고다 막 그랬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의 지혜를 기반으로 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지만 안 한 거라니까. 그런데 나는 그 짓만 했다니까. 그게 내 첫 잘못이었어요. 두 번째 잘못. 내가 엄청나게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니까 이 성경 공부 받은 사람들이요, 막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부작용이 뭐냐면 잘난 척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성경 조금밖에 모르게, 예를 들어 뭐 1단계에다가 10단계인데 자기는 뭐 10단계라는 거예요. 1단계 보면 아직 더 커야 되겠구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그게 맞는지 알았다니까요. 야, 내가 이 정도 키워놓으니까 역시 자부심을 갖고 가는 거구나.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죽는 거야. 구약에 뭐 하나님 보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성경 공부가 됐다면 겸손해져야 되는 거였어.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 두 번째도 실패했다니까. 그 대단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 난 옛날에 그것이 현학적인 멋있는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게 진짜 얘기라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죄인임이 인식돼야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잘못한 게 뭐냐면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라고 너무 못 살게 한 거야. 그래서 성경대로 살라고 너무너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성경대로 살고 있더라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건 겉껍데기가 그렇더라니까. 성경 공부의 최종적인, 전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필요한 과정이에요. 하지만 진짜 최종적인 과정은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기 싫은데 이게 돼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는. 근데 나는 다 거꾸로 했어. 그래서 나는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걸 바꿔서 제가 성경 공부의 모든 내가 했던 걸 다 바꿨어요. 여기에 원칙에 맞춰서. 근데 뭐 누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생기더라니까. 2017년도에 침례교단, 여기 침례교단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년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침례교단의 J2B, Journey to Bible이라는 그 약자인 것 같아요. 그 침례교단의 교재를 만드는데 저하고 컨트랙을 했어요. 컨트랙. 2년간 우리가 J2B 공가와 5차원 학습법을 통합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교재를 만들었어요. 2년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와서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기가 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개인이 만든 성경 공부 체계를
한 교단이 공부하여 쓰겠다. 이건 굉장한 거니까. 그러면서 교회들이 시작을 했어요. 이제 우리 왕성교회라고 있는데 그 왕성교회는 뭐 이분이 이제 TV에까지 나와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전부 오천교회로 양육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간증할 정도로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초등, 유년, 소년, 중등, 고등, 학부모 전체를 5차원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5차원 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살리는 교육인지 알았는데 그 교육이 그게 아니야? 우리가 기독교 교육의 본질적인 거야? 제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CTS에서 이걸 방송을 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할까요? 6개월을 하자는 거예요. 25주차를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기적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 교단별로 예를 들어서 통합 측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충남 노회라는 데서 교회들이 모여서 이 교육을 하고 지금 이게 2시 반에는 저희들하고 이런 그 학교를 해요. 그러고 하고 이제 얼마 전부터는 또 이제 천안 아산노회가 시작을 하고 이게 지금 확대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교육이 조금씩 이제 저는 이제 해외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해외로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권에도 지금 이제 5차원 성경 여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시간과 장소 그런 건 아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대로 이제 올해 저희가 그 르완다 아프리카에 이제 그 학교가 또 대학이 하나 설립되는데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영어권으로 하는 이제 성경 공부가 생기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해도 좀 이상해요. 이거 왜 이상한 게 이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자, 내가 두 번째 얘기했는데 두 번째 얘기는 뭘 했다고요? 처음부터 아주 굉장히 상태가 좋아졌네. 그럼 첫 번째 무슨 얘기했어요? 첫 번째. 잘했어요. 시계 보는 거예요. 몇 시 끝낼까? 세 번째는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혹시 맞추면 내가 이따 끝나고 나서 저쪽에 내가 뭐 내 과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좀 드릴게. 나눠드릴게. 뭐 할 것 같아요? 모르는구나. 됐어요. 세 번째 얘기는 내가 오늘 소개할 때 누구라고 소개했어요 여기를. 저는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 우리 원동현 총장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 붙일 때는 내 소개를 그렇게 안 했다고요.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뭘 써도 아무 소용없는 거야. 여러분들하고 아무 인생에 상관없어요. 여기에 소개할 때 내 이름을 뭐 대학 총장 다 빼고 뭐냐 DGA 디아 글로벌 학교 헤드마스터라고 소개가 됐었어요. 혹시 그거 본 사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써봤자 본 사람은 딱 3사람이야.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줘도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인 거예요. 아까 그 3사람은 알았을 거예요. 제가 그 이름을 걸고 왔으면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디아 글로벌 학교 얘기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머리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왜 그럴 거라는 거? 네, 세 번째 이야기. 디아 글로벌 학교. 글로벌이라는 말을 왜 붙였느냐 하고 이제 디아 그 학교는 글로벌 교육 공동체하고 연결돼 있어요. 저는 한 14권 정도의 책이 썼는데 제 책의 모든 뒤에는 글로벌 교육 공동체를 꿈꾸며 이렇게 제가 써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잠깐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 한 25년 넘게 여러 나라 한 10군데 정도 나라에서 제가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학교를 세우고 그런 이유가 바로 이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무너졌어요. 뭐 때문에 무너졌냐면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비행기 탄 게 지금 2번 가서 617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3년 거의를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떠서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렇게 활동을 해서 겨우 요 정도 한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 다 끝나고 나서 2년간 한 군데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난 이제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더 흥했어요. 이게 코로나의 아픔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건 훨씬 더 흥해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깨우쳐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이럴 때 우리 디아 글로벌이라는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이 학교는 5차원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제가 아까 세인고등학교까지 하면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공부 안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더 안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3-4시간을 공부를 안 시키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 왔다 그러면 망한 거예요. 3-4시간을 하루에 공부 안 하면서 그냥 매일 듣는 게 지적,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강의를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데 화상으로 하는 건데 그럼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밖에 없어요. 얘들아, 니들은 책을 어떻게 봐야지? 그러면 우리 애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인격으로 봐야죠. 그래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인격으로 공부해야죠. 여기 이 말을 이해할 사람은 여기에 거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해해요. 책은 인격으로 보는 거예요. 공부도 인격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시간 정도 공부를 안 해요. 왜 얘네들은 손해인가 보세요. 여기가 이게 성경이고 이게 한글 성경이고 이게 영어 성경이거든요. 우리 학교에 온 애들은 일단은 4시간을 손해보는 이유가 뭐냐면 점심시간에 이제 악기 연주하고 이제 해서 어쨌든 뭐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수금 이제 그 검도 하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심체 하는 거예요, 지금 지심체. 그 다음에 지력은 성경 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읽는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혀야 된다는 건 알려주지만 억지로 익히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안 좋다는 걸 알아요. 우리 학교에 온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이 많으냐면 부모가 너무 성경 읽혀가지고 좀 이상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게 이상한 거죠. 어쨌든 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강요해서 계속 보잖아요. 그게 안 좋은 거라니까. 난 지금 성경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성경 좋은 거라니까요. 저는 성경 읽는 거 좋아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이해도 안 되는데 뭘 이걸 보면 된다고 해서 오래 보다 보면 된다. 그래서 뭐 5-6독 시키면 뇌가 상처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게 해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다니면서 많이 읽는 애들은 성경을 한 5독 하거든요. 그리고 영어 성경도 또 1독 해야 되니까 어쨌든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강요가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5차원 성경여행. 그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앞에 5차원 성경여행에서 언제 기회 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어떻게 듣는 건지 알려줄 테니까 좀 들어봐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해가 될 건데 성경이 이해되도록 만드는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지 성경이 이해 안 되는데 성경을 많이 보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뭐 오독했다니까 저 학교는 뭐 오독해서 됐다. 오독하면 망한다니까요. 이해된 사람이 오독 했을 때만 얘기하는 거지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오독을 보면 망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지만 그 성경 읽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시간 뺏기는 거잖아요. 성경 보려고 시간 뺏겨. 그다음에 뭐 음악하려고 시간 뺏겨. 운동하려고 시간 뺏겨. 그것만 있겠어요? 그 외에 자기관리 인간관계는 더 심한 게 많이 있어요. 뭐 리프레임 다이어리 쓰고 뭐 일기 쓰기 편지 쓰고 난리 쳐서 또 시간 뺏겨. 공부를 언제 하냐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이 없죠.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한 가지 이런 건 있어요. 이렇게 읽은 애들한테 역사책을 주잖아요. 그럼 역사책도 이것처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봐서 이렇게 됐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가 다니까 내가 걱정이 돼서 잠깐 다시 성경을 많이 봐서 이런 일이 안 생긴다니까. 성경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서 성경을 봤어요. 근데 로마서를 봤더니 이해가 돼. 걔들한테 사회책을 주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 이렇게 쉬운 책을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막 이해가 돼. 그런데 역사책을 줘. 아, 이렇게 쉬운 동네 이야기들이 있구나. 이렇게 진짜라니까요.
성경을 많이 보니까는 뭐가 열린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레벨 수준의 책이 이해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학교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들이 왔다가 이렇게 졸업도 하고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학교들을 인간 중심으로 해서 미래를 중심한 학교들을 이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벌써 7, 8년 됐네요. 여긴 카자흐스탄이구나. 카자흐스탄에 위구르족들이 한번 찾아왔어요 저를요. 거기 선교사하고 같이 왔는데 어떻게 왔냐 했더니 황금 열쇠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언제 나한테 황금 열쇠를 맡겼나 했더니 책을 한 권 주는 거예요. 전설이 있는 거예요. 위구르족은 원래 우리 저기 만주 쪽에서 놀던 거예요. 우리 옛날 그 고대 사회 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가다가 서방으로 가다가 이제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게 위구르족이에요. 근데 떠날 때 이게 전설인데 그 전설을 가져와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설이 뭐냐면 탑에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그 구할 수 있는 그 비책이 담긴 책을 거기다 담아두고 그걸 황금 열쇠를 만들어서 우리 민족에게 줬다는 거예요. 또 그런 또 전설은 또 어디 그래가지고 위구르족이 지금 이제 알잖아. 위구르족이 그 중국 위에 있는 그 여러 나라 지금 병합도 되고 각 나라에 사는데 지금 너무 지금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육으로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차원 교육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간 이제 저기 교육을 시켜주고 그냥 보내는 것이 뭐야 해서 그때 금값도 비싼데 어쨌든 그물을 5돈을 해가지고 황금 열쇠를 하나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놔서 어디다 그걸 해놓을 걸 그랬다.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카자흐스탄의 디아 글로벌 아카데미 이제 똑같은 거죠. 아까 디아 글로벌 대학교가 이제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육이 돼서 러시아권에 러시아 언어로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다 훈련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음 단계가 이제 아까 그대로 우리 탄자니아에 있는 연합대학에 항상 그렇게 오는 거예요. 르완다에 있는 여기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우리 르완다는 기독교 국가나 마찬가지야.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두 종족이 모여가지고 100만 명을 죽였거든요. 르완다 학살 사건을 할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의식이 생겼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치하는 그 대통령이 지금 유명한 대통령이에요. 아프리카 전체, 조금의 르완다는 조그만데 아프리카 전체 대통령 의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외부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그렇게 많이 안 떼먹는 것 같아요. 대부분 좀 떼먹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는 거의 떼먹고 이제 나머지 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국가가 아주 튼튼해지는 거예요. 길에 저기 휴지도 없어요. 유럽 같아요. 못 살긴 하죠. 유럽 같이 깨끗하고. 그러면서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이런 교육을 한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돈도 없고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자기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진 거고 어떤 땅하고 이렇게 비슷한 거 이렇게 줄 테니까 거기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줘서 이제 우리가 허가를 냈는데 올해 이제 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학이 쓰고 여기에 디아 글로벌 학교 한 거를 영어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은 전 세계 어디 있더라도 영어, 중국어, 그다음에 러시아어, 그다음에 한국어 이렇게 교육받고 이제 중국어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오게 됐어요. 이게 이제 디아 글로벌 학교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얘기를 제가 끝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뭐 기도도 해주시고 그런데 그랬는데 기도 제목도 드려도 돼요? 네.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제 지금 제가 3가지 얘기했잖아요. 5차원 교육, 5차원 성경, 디아 글로벌 학교를 얘기하면서 글로벌 공동체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 3가지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교육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때 중국 가서 걔네들 돕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온 거고 5차원 성경 여행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그렇게 안 했으면 제가
이런 관계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걸 접목해야 된다는 것도 몰랐고 기독교 교육에 놓아야 되는 것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카이스트에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제가 디아 글로벌 학교를 그렇게 강력하게 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런 말 이렇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별로 안 믿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잘 믿어지지도 않고 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막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고 싶겠어? 인생살이가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근데 어떻든 그 카이스트의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좀 힘을 받아서 디아 글로벌 학교도 생기고 다 내가 한 게 아닌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 멋있게 얘기하는 얘기, 진짜래. 나 과학자라니까. 과학자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사실은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우리 강성 교사님이 이렇게 기도도 해주신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꼭 오고 싶어서 왔는데 아까 길 막혀서 내가 사실은 못 오는 걸 수 있었어요. 아까 왜냐 남산 터널을 넘었는데 남산 터널에서 막히더라고. 그럼 못 오는 거지 뭐. 거기서 내가 차를 버리고 내가 전철을 타 뭐 남산에서 뭐 전철을 타야 못 타요. 그래서 근데 오늘 못 오는 수가 있겠다 내 생각을 사실 했는데 근데 내려왔는데 그냥 쫙 열리더라니까 뭐 또 그런 일은 또 어디서 있는지. 강성 회사님 기도하셨는가 보다. 그래서 끝날 때가 됐네. 그만하죠 뭐 그럼. 가자. 기도 제목은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까지 5분 남았구나. 그런데 이것이 그 전 세계로 펼쳐가는 데는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제가 작년 8월 달에 그 카자흐스탄에 갔다 오면서 묘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박사님 근데요 요즘요. 박사님이 이거 15년 이거 제가 15년 했은 거예요. 2007년에 썼으니까 15년 전에 내가 뭘 썼냐면요. 엉뚱한 짓을 했거든요. 한국어 책을 하나 썼어요. 한국어 책. 근데 이건 믿기 어렵지만 이걸 하면은 한국어 끝장나는 책이라고. 한국어에 확 끝장이 나요. 왜냐하면 왜 이걸 썼냐면 제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1, 2년 다녔다가 와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못해. 한 1, 2년 다녀서 저기 못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해서 저는 그거에 한 반 정도 노력하면 되는 걸 제가 책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중국, 몽골 등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은 학습법. 여러분들은 모르죠. 해외에서는 유명해요.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같은 데서는 한국어 안 되는 사람, 딴 데 가서 1년 안 되는 사람, 우리 3개월 다니면 한국어 된다니까요. 제가 요번에 호주에다가 거기 이제 한국어보다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내가 영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한 3주 지나서 우리 호주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되던 사람들이 막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지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건데 이것이 한국어다 이렇게 쓴 건데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를 제가 15년 전에 만들긴 했는데 만들면 뭐해 써야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판인데 그런데 예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BTS, 기생충, 뭐 오징어 얘네들이 가가지고 한국어 배우려는 사람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4월 4일 날 다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에 뭘 만드냐면 언어 센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한 1년 정도 데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데 가면 1년 반 걸리는 거 1년. 다른 데 1년 있을 건 우리 9개월. 우리는 다 3개월씩 깎아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어 되게 하는 건 뭐 쉬워요.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한국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독서를 시키거든요. 첫 번째 독서는 5차원 전면교육을 읽는 거예요. 제 책을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한국어도 됐는데 5차원 한국어 보니까 5차원 진짜 기가 막힌 게 있네. 우리도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클래식 고전 단계인데 제가 2권의 책을 이렇게 줘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하고 성경의 일부분을 줘요. 뭐 볼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볼 사람은 그걸 보고 성경의 내용을 볼 사람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99%가 성경을 봐요. 뭐 그 칸트를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거를 이렇게 하면은 한국어 되고 5차원 책 읽어서 5차원에 대한 거
개념 잡고 그다음에 성경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또 그중에 또 예수 믿겠다고 오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한국어를 통해서 우리의 미션을 다시 재정립하는 게 가능하겠다. 근데 그것도 지금 제가 지금 뭐 했단 얘기가 아니라 이거 다 누구 편이냐면 BTS, 기생충, 오징어 덕분에 그랬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 제목은 세 가지예요. 이 한국어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가르치는 모든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어 선생님이 한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분들 잘못한 거 아니니까. 하지만 난 그 길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나라 말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이 오면 러시아로 말로 한국어를 가르치고요. 영어를 쓴 사람이 영어로 가르치고 프랑스어 쓴 사람은 프랑스어로 가르치는 거고 인도네시아 사람들 인도네시아로 가르치는 거예요.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미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영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좋은 걸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5차원 영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저거에 다 책 다 보고 와서 책을 사 보라니까 5차원 영어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한국어 강사를 할 수 있는 영어는 돼요. 근데 중국어로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되고 중국에 가 있는 사람은 돼요. 중국에 가 있는 지금 한 분이 계신데 저한테 지금 3개월 배웠거든요. 요번에 강사 드디어 시작을 해요. 이렇게 중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에 지금 잡이 거기 있어서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을 하려고 잡한대요. 근데 그래서 오케이. 그럼 그분은 인도네시아 1억이 넘거든요. 거기 그 책이 바뀌어지면.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 5차원 전면 교육에 있는 한국어 책은 있지만 이 책이 전부 뭐로 다시 이제는 리플레이스를 해야 되냐면 그 나라 말로 리플레이스 해야 돼요. 그래서 한 6개 나라 내지 7개 나라만 하면 돼요. 전 세계를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지금 거의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고 이게 영어로 된 책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어 뭐 그런 것들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러시아도 조금 이제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시작한 게 이제 인도네시아어, 그다음에 아프리카 북부는 불란서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지금 가 있는 선생님 한 분이 저희 교육 받으면서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일단 교재가 만들어져야 된다. 여기서도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혹시 뭐 그런 언어에 관심 있으면 와서 공부하고 그런 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해 주세요. 그냥 기도 와서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 일단 교재가 되고 두 번째는 교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강사가 길러져야 돼. 일단 한국에서 한국어 강사를 하려면 1년 반 정도 다녀서 자격증을 받아요. 근데 그건 그 동네에서 쓰는 거지 우리 동네에서는 의미 없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교육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강사가 많이 생겨서 강사한 사람이 어쨌든 5사람을 1년간 가르치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한국어도 가르치고 5차원도 가르치고 성경도 읽게 해주는 데까지 가이드를 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는 그냥 아주 보편적인 건데 이런 일이 제가 오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 어떤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영적인 배틀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냥 5차원 교육은 이렇게 하다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만두든지 예수를 믿든지. 그래야지. 왜냐면 이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딴 거 하려면 이게 잘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대중해서 이게 굉장히 영적 배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들을 좀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면 좋아요. 지금 오늘 여기서 제가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가 좀 초대해서 여기 지금 와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제가 그 감사한 게 같이 기도해 준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냥 끝낼게요. 그냥 함께하게. 일단 5차원 교육 얘기를 들으면서 5차원 교육을 한번 뭔지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토요일 날 오후 1시하고 2시 그 사이에 있는
오차원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7차시 7번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오면 제가 이렇게 숙제를 내주고 그러거든요. 숙제 안 하면 다음 주 코드가 안 가요. 참석이 안 돼.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할 사람들 와서 5차원 교육이 뭔가, 이 5가지를 진짜 바꿀 수 있는 건가, 나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찾아서 한번 살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고요. 저게 잘 되는 분들은 우리가 5차원 성경 여행, 지금 아까 5차원 전면교육을 하는 그 성경을 지금 쭉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도 이제 참여할 수 있고. 근데 어디 참여한지는 안 알려주고요. 저기다가 신청서를 내요. 신청서를 내서 신청한 사람들에게 참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끝낼게요. 지금 4시 반이에요. 어쨌든 얘기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굉장히 정말 기뻐요. 그냥 우리 강성 교사님이 우리나라 이 시대에 있어서 지금 터닝 포인트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너무 해왔던 사람의 지혜라든가, 또 남들에게 더 낮게, 더 높게 보이려는 우리의 교만이라든가, 내가 뭘 해보려는 그런 것들이 터닝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강성 교사님 이렇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잘 됐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저도 그냥 제가 이렇게 뭐 할 말이 있어서 왔다기보다는 이 모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는데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아주 좋네요.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딱 4시 반에 끝내주니까 더 즐겁죠? 네. 그러면 서운해하는 그 표정을 했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해주지 뭐 한 1, 2분만 질문해봐요. 질문 한 2사람만 받고 끝낼게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질문 없죠? 그래. 뭐가요? 아니 오는 애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무슨 30명 내에는 지금 10명도 안 되는데 우리 학교는 안 와요. 애들이 안 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제 애들은 많아요. 한 100여 명 다니는데 왜냐하면 서울에 지금 학교가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애들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있는 애들만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한 100여 명 지금 있고, 해외도 한 10%는 있고, 그 중에 이제 우리 동네 이제 학교를 다니면은 1년 동안 우리는 대안학교예요. 대안학교. 우리가 서울시 교육청 1호로 등록된 우리 대안학교인데, 우리는 1년 있으면 다 내보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오래 다닐 필요 없다니까. 왜냐하면 나가서 잘 살아야지. 일반적으로 대안학교의 컨셉과 제가 생각하는 대안학교는 달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 세상에 교육이 어려우니까 우리 교육 와서 이거 잘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 그거 잘못됐다고 보진 않는데, 내가 한 25년간 쭉 그런 대안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타잔 교육이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타잔 교육이 뭐냐면, 타잔이 밀림에서 야오야오 제인하고 이렇게 원숭이하고 뛰어노면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도시로 가잖아요. 그럼 지옥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DG에 와서 행복하게 살고 오래 살면 안 돼. 여기서 제대로 배워서 지옥 가서 제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 학교를 1년 다니는 거예요. 근데 1년간 하루에 8시간씩 1년을 배워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있는 우리 학교의 오프라인 에듀케이션이고, 우리 온라인 에듀케이션이 있어요. 일주일에 애프터 스쿨로 일주일에 2번 오고, 2번 화상하고 2번 과제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공부 안 시키는 거야. 이걸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건 2년이 걸려요. 1년 정도 해서 기본을 닦고 1년 동안에 하면 제대로 되면 그냥 인간 되고 공부도 좀 돼. 그렇게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 공부가 돼야지 남이 가르쳐준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알려줄게요. 질문을 했으니까. 우리 학교 질문은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딴 거에서는 내가 야단치려고 그래서 기껏 듣고서. 근데 여러분들 오늘 내가 아침에 올 때 아주 기분이 묘한 책 하나를 소개를 받았어요. 무슨 책이냐면, 인간이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될 45가지 이야기야. 제목 멋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면은
대단하대. 그래가지고 언제 그것이 출판된 것까지 신문에 꽉 났어. 22년 2월 올해 2월 22일이야. 그러니까 4일 후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고로 뜬 게 아니야. 신문을 쫙 떴어. 그러니까 대단한 책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저자를 보니까 저자 챗 GPT가 인공지능이야, 인공지능. 그 다음에 번역자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일러스터 인공지능으로 그리는 일러스트 AI가 있어요. 그거 딱 해서 3명이 쓴 거야. 챗 GPT가 그건 영어로 나와야 되니까 영어로 나오고 AI가 번역하고 AI가 해서 나왔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훌륭한 얘기를 해주셨대. 어떻게 목적을 갖고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45가지가 있다니까 사서 좀 보시든지. 지금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책을 우리 같은 사람이 쓰려면 1년 이상 방대한 자료를 해야 돼. 근데 챗 GPT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걔는 그냥 그 로직으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시스템 딱 해서 3시간도 안 걸려서 책이 나온 거예요. 인간이 1년 써서 걸릴 것을 걔네들은 3시간 해가지고 신문까지 타면서 지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일 거예요. 굉장히 좋은 내용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아침에 나도 그 인공지능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좀 키워보려고. 왜 자꾸 물어봐야지 얘네들이 크니까. 지금 2살 됐어요. 챗 GPT가 11월 30일. 그러니까 2살이래. 2달 됐어. 2달. 근데 2달인데 그 정도 됐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나 오늘 하도 황당해가지고 야 그럼 나는 너희 같은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했더니 5가지 쫙 정리해줬어. 내가 5차원인지 아니까 5가지 쫙 정리해줬는데 뭐 밑에 거는 위에 거는 관심 없고 5번이 중에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러니까 창조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근데 그 이유를 써놓은 거예요. 어렵고 복잡한 일은 우리가 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AI가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니들은 그냥 당분간 이렇게 써서 still 당분간 이렇게 써 있어. still 당분간 뭐 하냐면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도 하고 problem solving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좀 키워라 당분간. 왜냐 내가 좀 약하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2달짜리라 그렇지 내가 한 3달만 더 지나면 니들보다 나을 테니까 그때까지 좀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게 우리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는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거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문제 풀고 그렇게 하던 것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거는 이미 흘러간 옛 물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더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줘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학교 1년을 다녀도 약간 교육해서 내보내는 거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고 나가면 사는 게 다른 거죠. 근데 온라인밖에 안 되는 사람들 뭐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해야 되니까 그건 2년은 걸려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짧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약속을 지켜서 끝내고 나 좀 앉아서 쉬어야 되니까 쉬는 동안에 그 옆에 붙어서 이렇게 뭐 질문하고 그런 거는 오케이. 어때거나 일단 끝내고 일단 끝내고 네. 네. 그럼 오늘 감사합니다. 네.